좋은 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다. 차 한잔하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정을 쌓아온 한반도 차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대한민국 티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지리산이 품고 있는 보물, 천년사찰 화엄사가 제일 먼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와, 교수님, 저희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서울서 차로 한 4시간 걸리는 곳이죠. 전라남도 구례군 그 화엄사에 있는데요. 지금 이미 지리산은 알죠? 지리산을 들어와서 지금 오늘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데 저 너머에 노고단 천왕봉이 있으니까 지리산 입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저희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오늘? 왜 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 신라의 역사를 쓴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를 삼국사기를 보면은 대림이라는 사람이 차나무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흥덕 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장소가 한반도 내에서는 아주 남쪽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리산 언저리에 가서 심어라 라고 해서 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온 거고요. 네. 오늘 지금부터 차의 길, 한반도의 T의 로드를 이제 가기 위해서 첫 도착지로 여기를 삼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엄사에서 주장하는 차나무 시베지를 한번 보러 갑시다. 네. 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구나. 한반도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그래서 그냥 냇가에 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지금은 안 마시지만 옛날에 마실 수 있었죠. 네. 근데 중국 북방은 석회질로 된 흙들이 굉장히 땅이 많아서 희뿌연 색깔이 나요. 거기 석회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마시는데도 중국인들은 뭔가 새로운 음료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찻잎을 덮고 뭐 어떻게 만들어서 향을 만들어내고 맛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차나무가 있다고 해도 아무도 찻잎을 따서 뭔가 만들려고 안 했지만은 중국인들 중에서는 그 노력을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당나라 때 불교 사찰을 비롯해서 지배 권력층 사이에서 차 마시는 이른바 음다의 역사가 이제 유행하게 되니까 주변부에 있었던 신라의 왕실에서도 차를 마시자.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찻잎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중국에서부터 배나 아니면은 걸어서 차를 가져오기를 엄청 찻잎을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자. 하지만 지금처럼 그 고유한 기술이니까 못 준다 이런 건 아니었던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숨겨온 게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얻어와서 심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한반도의 적지가 어딜까 했더니 지리산 언저리라고 한 표현은 뭐냐, 지리산 북쪽이 아니고 지리산 남쪽의 남해안에 전라남도에서부터 경상남도에 흐르는 이 남해안 해안선 쪽이 강수량도 그렇고 겨울 최저 온도가 보통 지금은 좀 많이 온도가 높아졌는데 보통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 남쪽 지리산의 노고단 천왕봉을 봐는 남쪽이 시베지로서는 이제 좋은 곳인데 뭐 이 중에 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차나무는 온도가 1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에서만 찻잎을 수확할 수 있다. 북위 36도선까지 차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남해안 연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찻잎을 구할 수가 없다. 차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티? 티? 네. 카? 티. TEA라고 영어로 네네네네.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이 한자가 나오죠, 그죠? 네. 지금은 차라고도 읽고 다라고도 읽죠, 그죠? 다방할 때도 이거고, 그다음에 차 마시러 가자 그럴 때도
요 차를 한자는 똑같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차의 한자는 중국에서 원래 차나무 잎을 이제 찻잎을 마시기 시작했던 시기에 초창기에 나온 한자는 요 밑에가 요 글자 위에 하나가 더 있어서 도라고 읽었어요. 도라고 읽다가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다가 돼요. 근데 당나라 때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양자강 남쪽, 상하이의 남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 한자를 다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리고 송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중국 남방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차를 마셔보니까 괜찮은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입해서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뭐라고 부르니라고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북방 사람들은 다 차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발음이 T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라고 한 말을 영국인들이 다시 그것을 TA라고 영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아시아 문명의 상징성이 이 차라고 하는 한자, 처음에 뭐라고 해요? 도, 다, 차라고 하는 한자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차는 나라마다 언어 특성에 맞게 그 명칭이 변화되고 결정되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여기 화엄사를 돌아보다 보니까 주변에 차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이 차랑 불교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커피도 원래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할 때 각성제잖아요. 잠을 안 자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즐겨 좋아했던 사람들이 수도를 하는 사람, 종교인들이었죠. 선종이 유행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 그 각성을 하고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료가 차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시발은 다르지만 차가 유행하게 되는 것은 불교의 융성, 불교의 확산, 이것이 굉장히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되죠. 불교가 유행하면서 그렇죠. 차도 같이. 그렇죠. 그 세기가 이제 7세기, 8세기 당나라에서 유행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불교를 이미 수용했지만도 유학을 갔다 온 여러 사람들 이동이 있는 당나라 시기에 이제 한반도에도 차 마시는 음다의 행위가 불교 성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용이 되었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믿었던 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가의 상징성, 종교적 맥락, 수련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굉장히 차가 그냥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음료가 된 거죠. 티로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성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 1위가 바로 이곳, 보성 녹차밭이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보성다원인 거죠? 영상에서 많이 보죠, 그죠? 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원은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키가 낮은 다원은 이제 산업화돼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식의 그래서 산업화된 다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성은 전국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4월에는 녹색 물결이 장관이다. 자, 요거 한번 따볼래요? 요거요? 아주 작은,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요 안쪽에 있는 거. 이거요? 그거 한번 따서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느낌이 와요? 응? 녹차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약간 달달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자, 요만큼? 얘는 써요.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나무라고 하는 데서 찻잎을 딸 때는 예전에 처음에
차를 이제 뭐 이렇게 3,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차를 먹을 때는 이런 잎을 가지고 이제 찻잎을 떼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배 기술 품종을 계속 개량하다 보니까 이렇게 4월 20일 뭐 이렇게 고구 전후에서 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덮고 볶고 혹은 찌든지 그러면은 네. 굉장히 단맛이 안에 향에 배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맛과 그다음에 이걸 뜨거운 물로 이렇게 우려내면은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몇천 년 동안의 사람들의 품종 개량과 맛의 개량 때문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가장 고급으로 치고 새순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법은 이 향을 막 쪄내고 그러면은 네. 향이나 맛이 사라지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새순에 이 가지고 있는 맛을 이렇게 장마를 지나서까지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네. 이렇게 맛있게 먹기 위한 제다법이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새순이 이제 따내고 나서 이제 잎파 정도에 나오는 조금 더 단단한 것들은 그때는 이제 쪄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다법이 생겨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좋아하는 차 맛의 그 특성이 다 달라지고 제다법도 차이를 보이게 된 거죠. 보성의 자랑이 녹차라면 강진의 자랑은 단연 다산 초당이다. 이곳에서 다산 정약용은 18명의 제자를 기르고 학문을 꽃피웠으며 해장선사와 함께 한반도 차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교수님, 여기가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다던 다산 초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당이라고 하면 초가집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네요. 1970년대 중반부터 다산 선생에 대한 뭐 연구, 개인의 관심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 흔적이 없던 이 자리를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암만 해도 복원할 때 좀 멋있게 하고 싶어서 기와로 했는데 네. 좀 논란이 많았고요. 사실은 이제 다산 선생이 글에서는 초당을 지어서 네. 머물렀다라고 했고 뭐 본인이 태코를 이렇게 박은 것도 아니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장 큰 그 성과는 여기에 머물면서 가장 조선시대에 많은 저작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필 장소였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나무를 발견하고서 네. 이제 차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가 갈 그 백년사에 있는 해장 스님과의 인연 속에서 서로 차나무가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보이는 그 평평한 바위가 있잖아요. 네. 그죠? 저 바위가 이제 다조라고 한자로 부르는데 다는 이제 차를 이야기하고 조는 이제 부뚜막을 이야기해요. 저기다가 특히 이제 화로를 갖다 놓고 떡차를 이제 마실 때 그렇게 하니까 우물에서 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고 하는 것은 찻잎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물이 좋아야 돼요. 이 산에 있는 돌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석천이라고 하는데 그 석천이 중국 사람들 그렇고 모두가 차 마실 때 찬물로서 가장 좋은 물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뒤에서 흘러내리는 이제 그 바위 사이의 톱에서 빠져나오는 물, 그다음에 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연못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차를 마시는 불교적 분위기가 또 담뿍 느껴지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차를 마시고 싶은데 여기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빨리 만들어서 차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편지도 써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정약용 선생이 주로 즐겨 마셨던 차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고구 전에 이제 새싹이 돋았을 때 그걸 이제 따가지고 그냥 덕지도 않고 말려서 바로 마신. 그러니까 이제 첫 그 작설인데
바로 마신 그 차가 입차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구 지나서 잎파까지 따서 네. 그것을 이제 쪄서 그다음에 말리고 쪄서 말리고 보통은 이제 그 다른 3번 쪄서 3번 말려서 그걸 절구에 찧어서 가루 내어서 다시 마치 진흙 빚듯이 해서 이제 엽차 이제 떡차. 떡처럼 해서 이제 요만한 엽전처럼 만들어서 떡차를 해서 여름하고 가을에 겨울 동안은 마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시도 있어요.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산 선생은 조선 후기에 사라져 갔던 차의 어떤 맥락을 부흥시킨 인물로 이제 재조명되고 있죠. 다산 초당에 와서 이제 다산 선생의 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티도르의 출발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시작점. 시작점이에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장선사를 만나러 한번 백년사로 걸어가 볼까요? 네. 이를 걸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갑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순간을 오롯이 차와 함께하며 잘 우려낸 한 잔의 역사를 따라간 한반도 티로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지킨 우리 땅, 우리 차를 제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